안녕하세요. 해외에 사는 아재의 일기장 해아재입니다. 무척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. 거의 한 3, 4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. 다들 지내셨죠? 솔직히 그동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즈니스가 좀 슬로우 다운해서 좀 매가리도 좀 없었고 그리고 뭐 코비드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뭔가 뭐 새로운 트라이 하기도 좀 애매했고 그냥 버티기 하면서 지냈습니다. 근데 라스트 윅에 제가 세컨샷을 맞았어요. 그 백신. 이제 백신 저희 가족 다 맞았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노멀 라이프로 좀 돌아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정신도 좀 차리고 마음도 좀 다잡을 겸 카메라를 켜고 이제 제 새로운 프로젝트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마존 저도 한 4, 5년 차 되다 보니 이제 RA나 OA 갖고는 계속 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껴서 중간중간 피해를 했었잖아요. 물론 다 뭐 거의 폭망하다시피 별 성과는 없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멈출 수는 없고요. 2021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, 6월 지금부터 서서히 다 노멀 라이프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도 정신 차리고 늦었지만 또 바짝 정신 차려서 다시 PL 한번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결국은 살 길은 그거밖에 없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죠. 3번 해보고 4번 해보고 될 때까지.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PL 자체가 처음은 아니죠. 앞에 뭐 두세 번 공동 PL이라고 해서 여러 그 판매자들하고 같이도 한번 해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PL 자체가 처음은 아닌데 아직까지 큰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뭐 제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뭐 실력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으니 계속 될 때까지 한번 또 해볼 수밖에요. 그리고 이번에는 좀 컨셉을 바꿔서 뭐 컨셉을 바꿨다기보다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기록을 좀 남겨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복귀를 하더라도 혹시 몇 달 후에 성과가 뭐 좋든 안 좋든 어떤 과정을 내가 걸었었는지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선택했고 왜 이걸 왜 스킵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기 위한 기록을 가능하면 최대한 상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얘기는 제가 A to G를 막 완벽하게 알아서 그리고 실력이 엄청 축출나서 무슨 강의하듯이 이 영상을 찍을 수는 없다는 거고요. 늘 그렇듯이 저의 컨셉대로 좌충우돌 해가면서 막 틀려가면서 막 다시 찍고 뭐 이번에 A라고 말했다가 다음번에 그 A 잘못된 것 같다 B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. 가감없이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. 그래야 제가 진짜 반성도 하고 뭔가 좀 잘못된 걸 선택했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들을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스펙타클한 그런 영상은 안 될 것 같네요. 리얼리티 컨셉으로 얼마나 제가 어설프게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예전 일을 복기를 해보자면 제가 앞에 한 두세 번의 그 PL을 진행하면서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그거를 떠올려 보면 제가 스킵했던 스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첫 스텝으로 첫 단계로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. 그거는 뭐냐면 제가 런칭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고 할까 뭐 전략 계획 뭐 이렇게 그렇게 거창한 뭔가를 달지 않더라도 그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선택하는 과정이 그동안 너무 가볍게 제가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는 의류 쪽도 좀 해봤고요. 그 다음에 화장품 쪽도 한번 런칭을 뷰티 관련해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무모했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당시엔 몰랐죠. 다
하고 있을 땐 모릅니다. 다 지나가 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사실 뭐 지금 이 순간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한 1, 2년 후에는 야, 그때 왜 그렇게 아마추어스럽게 했을까 뭐 이렇게 반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? 만약에 그때 그 첫 번째, 두 번째 거 PL 진행을 할 때 왜 그런 것들을 선택했고 이렇게 좀 기록이나 자료들이 좀 잘 남아 있으면 지금 한번 이렇게 쭉 꼼꼼히 보면 좋은 시간이었을 건데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제 기억에 있는 것들,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좀 왜곡되잖아요. 그거밖에 없다 보니 만약에 지금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바로 세 번째 거 진행을 하면 보나마나 또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엔 좀 방법을 달리 해보자. 그래서 첫 스텝부터 약간 좀 전략이나 혹은 제품에 대한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품도 선정해보고 제 생각에는 소싱이 진짜 뭐 한국 서브도 하면 뭐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결국 PL에서는 처음에 제품 선택하는 그 소싱 단계가 절반이라는 생각을 요즘 와서 깊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실제로 뭐 이 제품 어떤 제품을 선정했을 때 제조처를 찾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을 하고 뭐 수입을 하고 리스팅하고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후에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제품 자체는 중간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제품 선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앞에 많은 돈과 많은 그 경제적인 수업료를 지불하고 시간적인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금 이 순간 2021년 5월 21일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 부분이 반성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시작의 첫 단추로 이제 제품의 이제 캐러고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에는 제가 원칙이 없었어요. 전에는 막 그 툴 같은 거 돌려봐서 뭐 핫한 키워드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냥 막 정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이제 의류 쪽하고 화장품 코스메틱 쪽이었는데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핫한 프로덕트잖아요. 셀러도 엄청 많고 키워드 경쟁력도 엄청 세고 물론 이런 느낌도 제가 수업료를 충분히 내고 안 거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. 그러니까 핫한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쓰는 걸 해야지 뭐 어떻게 꼽사리 껴서 팔지 이런 생각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. 현재 2021년 5월 기준으로는. 그래서 캐러고리를 선택을 할 때 무슨 뭐 툴에서 뭐 막 뽑아갖고 핫한 키워드 뭐 무슨 서치 볼륨 이런 좀 제가 유튜브에서 초창기에 봤던 그런 선택 아니고요. 일단 제가 좀 관심이 좀 있는 제품류로 해야 되겠다. 지금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앞절에 했던 그 코스메틱이나 의류도 제가 여성 의류를 했었는데 솔직히 제가 일도 모르는 상품이었거든요. 제가 무슨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성 의류는 뭐 진짜 일도 몰랐고요. 코스메틱도 마찬가지죠. 저는 뭐 집에 하루에 한 번 로션 뭐 바르는 게 전부인 정도로 화장품에 관심이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만큼의 어떤 실력이 돼서 성공하셨을 거고 저는 실력도 안 되는데 너무 핫한 아이템, 흔히 말하는 레드 오션이라고 하는 장르로 더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레드 오션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. 근데 다만 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고 뭐 내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거 제품 좋다, 이건 좀 별론데 뭐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심 분야가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. 그런 제품이 속해 있는 캐러고리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. 이게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선택한 원칙입니다.
그리고 이번에 피해를 하면서 또 제가 항상 좀 염두에 두려고 하는 것은, 물론 그거는 뭐 앞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브랜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작년, 재작년 뭐 1년에 하나씩 이렇게 론칭할 때도 당연히 브랜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, 그때는 좀 브랜딩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적었고, 또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테크닉적인 부분도 많이 모자랐고, 지금도 당연히 많이 부족하죠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어쨌든 지금이 조금 더 그런 너리지가 조금은 생겼으니까, 이번에 할 때도 당연히 브랜딩 위주로 제품을 런칭을 해야 되겠다, 브랜딩을 생각한 컨셉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좀 항상 베이스에 깔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당연히 이제 USPTO의 이제 상표 등록도 시작과 동시에 진행할 거고요. 아직 안 했습니다. 이제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제품용,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 때 그 브랜딩한 제품하고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가지 좀 패밀리 제품들이 이렇게 격가지로 많이 좀 번져 나갈 수 있는, 그러니까 연관되는 그런 제품류가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,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자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캐러고리 정도는 선택을 했고, 저는 캠핑 쪽에 관심이 있어서 캠핑 관련된 아이템으로 런칭을 해야 되겠다까지는 지금 현재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. 물론 이게 뭐 캠핑으로 해가지고 무슨 어떤 툴을 이용해서 그쪽에 뭐 경쟁 강도 막 이런 거 막 한 거 별로 없고요. 대충 훑어는 봤는데 뭐 그것을 결정하는 메인은 아니었고요.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래도 좀 관심이 있고, 그 다음에 어떤 그 제품을 선택을 하거나 어떤 샘플들을 쭉 받아봤을 때 이건 이게 좋다, 이건 이게 단점이다,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품류를 찾다 보니 제가 평소에 캠핑을 좋아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이 있고, 그래서 그냥 확정을 했어요. 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,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. 되게 주관적이죠?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저한테는 어쨌든 그게 좀 편한 아이템이라서 그거를 결정을 했고, 근데 막상 또 캠핑 결정해도 그쪽 관련된 아이템이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씩 좁혀 나가면서 제 상황에 좀 제일 맞는, 그리고 제가 좀 바로 적용도 해볼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하다가, 같은 캠핑이라도 왜 뭐 크게 뭐 백패킹이 있고 뭐 오토 캠핑이 있잖아요. 뭐 오토 캠핑 그러면 흔히 말하는 차박이라는 거고, 제 현실에서는 뭐 제 나이에 지금 어디 뭐 백패킹 해갖고 어디 뭐 정상 올라가서 막 산에서 야영하고 이런 거 할 상황은 아니고, 오토 캠핑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맞고, 또 저도 그걸 되게 재밌어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정했어요. 그러니까 캠핑 용품, 그리고 조금 더 줄이면은 오토 혹은 차박 관련된 용품. 그러면 연관돼서 제가 아까 브랜딩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을 정하거나 어떤 그 브랜드 나중에 USPTO에서 브랜딩 할 때도 어떤 캐러고리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. 코드라 그러던가요? 섹터라 그러던가 기억이 안 나네. 어쨌든 그 부분 정할 때 좀 약간 그 포커싱을 맞춰놔야 그 상표 등록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. 예를 들자면 뭐 같은 캠핑 용품이라도 이 음식류, 그러니까 키친 관련된 용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요리하고 관련된 뭐 도마, 칼, 뭐 코펠, 스토브도 그쪽에 들어가겠네요. 그러니까 그쪽이 작게는 한 그룹이 될 수 있고, 만약에 제가 그 중에 뭔가를 선택한다면 그거하고 관련된 제품, 캠핑 가서 요리를 해먹는 그런데 관련된 제품군들을 집중 포커스를 해서 소싱을 하고,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런칭이 되면 패밀리 제품으로 뭐 도마를 했으면 그 다음에 코펠을 한다든가, 뭐 아니면 뭐 스토브 뭐 한다든가, 뭐 이런 개념으로 주방용구, 캠핑에 사용되는 주방용구,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, 그러니까 테두리를 정하고 소싱을 해야 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그리고 뭐 키친 쪽이 아니라 그러면 뭐 친구류 쪽으로 캠핑을 할 때 오토 캠핑 혹은 차박 캠핑을 할 때 침구에 관련된 거를 또 그냥 하나로 더 잡을 수도 있고요. 뭐가 있을까요?
당연히 뭐 침낭 있을 거고요. 뭐 벽에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그냥 이불, 담요, 뭐 전기 담요, 뭐 카프 캠핑을 하면 오토 캠핑을 하면은 이 정도도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쪽 관련된 것도 좋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오토 캠핑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차에다가 물건을 많이 좀 싣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캠핑 퍼니처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체어, 뭐 테이블, 그 다음에 약간 좀 감성 캠핑할 때 쓰는 그 조리용 그 삼각대 이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화로 같은 경우도 있고, 미국 캠핑장에는 웬만하면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데 있는데 한국도 그렇고 약간 감성 캠핑하는 그런 모드에서는 자기 앞에 조그맣게 그 불멍할 수 있는 그런 화로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근데 이거를 모두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, 그러니까 먼저 아웃도어 스포츠로 해서 약간 줄여서 캠핑 중에서도 저는 오로 캠핑 중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키친으로 갈 건지 뭐로 갈 건지 이렇게 좀 좁혀 나가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아이템을 정해야 되겠다. 그리고 뭐 하나가 정해졌을 땐 최소한 그 관련 아이템이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패밀리로 갈 수 있어서 하나를 런칭하고 나서 그 브랜드로 다른 것 두 번째, 세 번째 런칭할 때는 뭐 조금이라도 뭐 광고비가 절약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너지가 있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꾸며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다 앞에 돈 들여서 소문료 많이 내고 얻은 결과입니다.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에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은 새로운 편으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내용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니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신다면 그 다음 편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. 제 영상은 항상 이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